자, 그러면 저희가 생활기록부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활동 선생님들이 다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업무 담당이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검토 작업이랑 다 끝나면 자료 반영도 하고 검증도 하고, 자, 검증 중에 발견된 오류 내역들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또는 정당한 오류이다, 인정되는 오류이다라고 한다면 오류 사료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회하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을 하면 올해 2022학년도에 생활기록부 업무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마감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간단히 하고요. 연수에 그 생활기록부 관련된 연수를 저희가 다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 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과세특 권한을 과세특만 제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 편의상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 담당 선생님이 기록 권한까지, 국어의 교과 기록 권한까지 받게 돼요. 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좀 불편하시지만 될 수 있지만 조회 권한만 받으셔서 조회 권한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출력물을 검토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저희가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 사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로활동이나 뭐 자율활동이나 뭐 행발이나 이런 거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사실 못하고 부모님이나 친인척 포함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뭐 예를 들어 이모의 영향으로 의사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모가 의사인가 보다. 물론 그런 의도로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모가 이렇게 뭐 진로에 대해서 코칭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성하면 안 된다. 뭐 아빠가 사장이라는 거, 아빠가 뭐 어느 회사 뭐 임원이라는 거 이런 것도 표현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 꼭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이라든지 기관명. 자, 그래서 기관인지 아닌지 기구인지 아닌지 이런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그 기관이라고 추측되는 그거를 한번 쳐보시고 찾아보시면 요즘은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뭐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뭐하는 단체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기구로 끝난다, 단체로 끝난다, 조직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쓸지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명, 예를 들어 구글, 예를 들어 줌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줌. 온라인 도구를 요즘 많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다 보면 온라인 도구 중에 상호명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내대회 참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상 계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이제 대회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뭐 미니 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반 아이들을 데리고, 1학년 1반 아이들을 데리고, 미니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세특에 써요. 이래도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대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내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상이 있든 없든, 수상을 하든 안 하든 대회라는 말 자체에 입력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출과 전출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원적교에서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 학교 아이다. 그러면 오늘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 어디에다가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해야 된다. 자, 나이스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전출입 시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갈 때, 자, A 오늘 시점으로 11월 25일로 얘가 여기 A 학교에서 전출을 가고, 네, 24일로 가고, 자, 25일에 B학교 학생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전학 가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이사 가서 전학 가야 돼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부터 생기부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상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24일에 전출을 가면 24일날 보내라는 사실 의미이긴 한데, 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리 좀 확인해보고 검토하고, 안 쓴 내용들은 다 그날까지 쓰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사실 그러면 당일 전송도 사실은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협력해서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했어요. 누락하는 경우에는 전출교는 자, 여기 A 학교에서는 B 학교 전빙 서류를 보내서 전입교에서 그 자료를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너 왜 제대로 안 하고 하냐 해서 이제 어디서 고치냐 어디서 입력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분쟁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 들은 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24일까지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B학교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검토가 잘 된 거를 전출일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A 학교도 우리 학교에 있었던 내용을 잘 검토하고 이제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거고요. B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적사항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자, 누가기로, 그러니까 지금 12월 말이나 1월 방학할 무렵에 온 아이들의 전입생의 누가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누가 기록 꼭 확인해 주시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 그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문과 한글 같이 있다면 아이나 학부모에게 희망을 물어보고 원하는 방식으로 기재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여기 이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정대장을 통해서 정정하셔야 됩니다. 수정, 정정.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3학년인데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어요. 작년으로 돌려가지고 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부 수정 이력부가 있어요. 나이스상에.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 보면 작년 내용을 올해 이렇게 고쳤다는 게 다 티가 나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학년은 반드시 정정대장을 통해 내용을 고치셔야 되고, 신입생의 경우는 새로 1학년 같은 경우는 새로 중학교에서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모두 수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표기 방식 포함해서요.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학 자료랑 이름이 바뀌면 입학 때 아이와 현재 다닌 아이가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개명일 경우에는 정정대장, 2, 3학년처럼 정정대장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정하는 루트, 나이스상의 경로를 조금 살펴보면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겨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 신상 관리에서 이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재학생의 경우에 반드시 정정대장 작성해 주시고요. 만약에 유예된 아이들의 내용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학생부로 들어가셔서 정정대장 관리. 자, 여기로 가시면은 사실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내용을 이렇게 다 목록이 뜨잖아요. 자, 근데 유예된 아이들은 이 목록에서 안 떠요. 자, 이럴 때 이름으로 조회를 해서 학생 찾기를 해서 유예된 아이,
재학 아닌 아이들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몇 학년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그 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졸업생의 경우에는 여기 졸업생 정정 대장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졸업한 지 오래돼서 학생부 보존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학생부 보존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정 학생부 정정 보존 네, 보존 자료 정정 대장에서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탭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밀 전화기 경우에는 가정폭력 같은 걸로 이제 전화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해서 가해 학부모가 만약에 알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주소 연계를 해서 누가 기록을 하잖아요. 연 2회 3월에서 9월. 자, 연 2회는 해야 되지만 모든 아이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희망을 받아서 정말 뭐 이사를 정말 갔거나 뭐 이런 아이들 또는 주소를 확인해서 틀렸던 아이들만 뭐 희망을 받아도 되고 부모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하고 이 아이들만 추가로 이제 실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동의서는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5년간. 네, 잘 누락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나이스를 반영했는데 A 주소와 이번에 예를 들어서 3월에 했던 주소랑 B에 9월에 했던 주소가 동일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동일한데 빨간색이 자꾸 떠요. 자, 이럴 경우에 빨간 줄이 되는 경우에 1학기 초에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안내가 됐는데요. 자, A 3월에 입력한 날짜는 3월에 입력한 날짜로 자, 그리고 B 이번에 9월 달에 불러온 주소 연계에 주소를 남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의 경우에 1학년은 저희가 이제 주소는 누가 기록을 하잖아요. 1학년은 신입생 3월 달에 이 아이들의 모든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3월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3월에 작성한 내용을 다 지우고 B만 남기면 얘는 9월로 남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아닌 거죠. 얘가 9월에 우리 학교 학생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로 불러온 주소의 날짜를 삭제한 이전 주소에 등록한 날짜로 변경. 그러니까 주소는 연계 주제에 주소는 연계해서 불러온 주소로 그리고 날짜는 그 앞에 날짜로 두 개가 뜨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입에 보면 이 내용, 아동학대 내용인데요. 전입을 아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걸로 전입받는 아이들은 여기 전입의 전편입 여기로 들어가면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밀 전입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이 둘 다 아빠랑 엄마랑 둘 다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느 한부모가 가해를 저질렀어요. 아동폭력을 저질렀어요. 아동학대를.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부모를 분리해서 전출을 시켰는데 만약에 이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학부모 서비스를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분리 조치를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면 학교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네,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신상에서 아이들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부분의 항목별의 학적 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2, 3학년 경우에 정정대장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네, 이거 주의해야 될 거. 신입생 개명, 표기 방법 포함해서 이것만 정정대장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올해 좀 많이 바뀌었죠. 학적의 특기사항 쓰는 작성 부분이. 유예나 면제, 재취학 학생이 올해 발생한다. 그럼 올해 특기사항 기재 방법에 확인하셔서 그 방법대로 사유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입력했던 거 올해 입력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그 기재 요령 부분 꼭 확인하시고 올해 기준에 맞춰서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학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탁학생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혹시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적의 위탁학생으로 관리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연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년분류 심사원의 간 아이들은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이 아이들은 위탁생 등록 안 하고 그냥 출결해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학기 단위로 등록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기별로 여러 번, 한 학기에도 여러 번 기관을 이동하면 여러 건 올릴 수 있고요. 두 학기에 걸쳐 있다면 1학기에 한 번 등록하고 2학기에 한 번 등록하셔야 되고요. 자, 이 아이들의 출결은 우리 학교 아이 출결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탁의 출결 관리에서 위탁교에서 받은 그 출결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출석해야 되는 기간에, 지필평가 기간에는 우리 학교에 그 담임용 우리 학교 아이들처럼 출결 표시하면 되고요. 그 위탁에서 보내준 출결 자료 합산해서 위탁 출결 관리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학급별 수상관리류에 들어가서 그 내용 공문 토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학기말 성적과 가세특도 마찬가지로 보내준다. 그러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어긋나는 내용들,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탁교에서 창체 내용을 보내줬다. 그러면 창체 내용도 위탁생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누가 기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탭에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내용 진로나 독서, 행발은 이 용역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애들. 자, 그리고 이제는 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부분 확인할게요. 자, 출결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전출입이든 전출입이 아니고 정상적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나중에 보면 수업 일수가 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출결로 가셔서 이제 출결을 제대로 다 그동안 마감도 잘 했는데 만약에 수업 일수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월출결 마감 관리로 가시고 자, 여기에서 마감됨이 다 확인됐어요. 일출결 다 확인됐어요. 근데 수업 일수가 한 20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5일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여기 월별로 마감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출결 마감 자료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수업 일수가 20일 그 학교에서 정한 날짜만큼 제대로 뜨는지 요거를 쭉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안 뜬다 그러면 다시 취소하시고 다시 하시면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이렇게 떠야만 이 수업 일수가 나중에 이제 출결 부분에 수업 일수 합산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띄운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7월, 8월 여기 이제 학기로 구분되어 있는 달에도 반드시 마감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이기 때문에 11월까지만 뜹니다. 자, 그러면 12월이 돼야 12월이 뜨고요. 1월이 돼야 1월이 뜨죠. 2월이 돼야 2월이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학기 모두 마감해서 기한문 상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월까지 다 마감을 하고 기한문을 상신해야 되는데 1월에 가서 보면은 2월이 없어요. 우리 2월이 수업일 수가 없어서 안 뜨나 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월이 돼야만이 2월 항목이 뜬다라는 거죠.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2월은 항상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방학인데 안 뜨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출결 부분 확인하시려면 학급별 출결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기간별 출결 현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또는 학생부의 항목별 항목별에서 출결 부분에서 출력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러면서 출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결 특기사항을 아마 이제 곧 연말이 되고 내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 쓰게 되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개근 일과 입력 이렇게 네 지금 아까만 안 돼서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무조건 다 이제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제 주의해야 될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저렇게 뜨는데 저거를 지워야 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자 기재 요령 6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PDF 선생님들 파일은 한 장 우선 넘겼습니다. 앞장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 일수가 네, 서로 다른 중도 입학 편입생의 경우는 전학년을 거쳤지만 네, 개근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3월 1일, 3월 1일이나 1학년은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또는 3학년은 1월 뭐 개학 졸업식까지 이제 수업 일수가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 일수가 190일이 일반적인데 네, 이렇지 않고 수업 일수가 다른 아이, 예를 들어서 4월 2일에 재취하겠다. 또는 뭐 입학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취학을 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3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한 170일 정도 나올까요? 대략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략 나옵니다. 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170일 동안 4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출결 변동이 없이 다 개근을 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수업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개근을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재 요령 66페이지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수업 일수가 다른 아이들 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개근이 있더라도 개근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주의해야 될 거,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출교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개근이어야 되고 전입교에서도 개근이어야 돼요. 자, 이런 내용. 자, 그다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아이 전출입 아이들 재취학의 경우 3학년으로 중도 재취학한 아이들 말고 자, 예를 들어서 같이 2학년 1학기에 유예가 됐는데 자, 다음 학년도 올해 2학년 2학기로 네, 올해 언젠가 됐는데 2학년 2학기로 재취학을 했어요. 그럼 2학년 1학기에 대한 출결은 재취학 이전, 유예되기 이전의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재취학한 이후에 출결은 올해 우리 학교에서 다니면서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의 경우에 이 2학년 1학기의 내용과 지금 올해 2학년 2학기 재취학 전과 후에 출결을 합산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입력하는 거고 뭔가 있다 그러면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순회학교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받는 아이들 있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서 학교에 오기가 힘든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은 순회교육 다 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이제 선생님이 가서 수업을 다 해줬다 할지라도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고요. 병원 학교나 원격 수업 받은 아이들도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아이가 있는지 뭐 학적 선생님이나 학년부랑 상의하신 다음에 이 아이들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출결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쓰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자, 그 장기 결석이 우리 학교는 며칠 입력하는지, 며칠이면 장기 결석을 입력하는지. 자, 4일에서 10일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3일로 입력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일에서 10일 사이에만 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같은 종류는 질병이면 질병, 미인정이면 미인정. 자, 요런 꽃게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감기, 골절, 다르네, 안 써야지.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질병 결석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결석했다면 학교에서 정한 날짜 이상으로 결석했다면 써주셔야 되고요. 뭐 감기 3일과 예를 들어서 감기 저는 요약해 쓸게요. 감기 3일과 골절 5일을 연속해서 했다. 근데 우리는 5일 이상이면 쓴다. 그러면 감기 3일, 골절 5일 이렇게 두 가지로 써주시면 됩니다. 미인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1일 이상 기타 결석 무조건 써야 되죠. 자, 그리고 학교장이 장기 결석 일수
장기 결석을 뭐 5일로 했는데, 예를 들어 5일로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 자, 이런 거는 썼을 때 아이에게 좀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은 질병명인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뭘로 통해서? 학교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심의하라는 거는 서류로 남겨놔라. 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있다. 담임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사안이 있냐. 그럼 얘기를 해달라 하고 성적관리위원회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이 사유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요. 병원 진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단기 결석도 학교에서 정하면 만약에 쓸 수 있죠. 하지만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A 선생님은 쓰고 B 선생님은 안 쓰고 이러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적인 지각 조퇴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각 몇 회, 뭐 조퇴 몇 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시든 아니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서 몇 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정하면은 선생님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두 일관성 있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네, 여기만 볼게요.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 자, 이 아이들 피해자로 검사 잘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 자, 미인정 결석 처리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무죄 판결 받게 되면 출석 인적 결석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 기간과 성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출입이 있을 때는 학교장 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좀 전출교 A 학교에서 B 학교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출이 이게 출석 인정 결석이다 보니까 전출입 가는 아이들이 교회 체험학습 며칠 썼는지를 안 보내주면 이 아이가 A 학교에서도 다 쓰고 B 학교에서 다 써요. 일반 아이들보다 2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A 학교에서 쓴 만큼 제외하고 B 학교에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선수 10일 이내에 국가대표는 예외사항이죠. 다시 협의해서 좀 더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학교폭력사항, 출결사항에 4, 5, 6호에 해당되는 내용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부 결제일에 즉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수상은 학년 초 학교 교육 계획서. 자, 계획서 책자 있잖아요. 책자로 만드시죠, 일반적으로. 자, 요거에 있는 교내상만 기재합니다. 자, 연간 시상 계획, 여기에는 연간 시상 계획과, 자, 그 계획에 의해서 대회를 실시할 때 대회 운영 계획을 세우고요. 자, 대회를 치른 다음에 대회 운영 결과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이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모두 다 일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모든 학년은 상급학교, 고등학교 갈 때 학년별 한 학기만 수상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상을 입력할 때 이게 자동 저장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7월 뭐 10일 이런 식의 학기가 끝날 무렵에 대회를 실시했어요. 1학기 시상이죠. 자, 대회를 실시하고, 자, 계획 세우고, 대회 실시해서 결제를 7월 뭐 예를 들어 심사하다 보니 7월 15일에 끝났어요. 근데 16일에 방학을 하다 보니 나이스 입력을 못한 거예요. 아, 그럼 계약하고 나서 해야지 하고 8월 달에 예를 들어 뭐 20일쯤 계약을 했어요. 이제 입력을 하려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20일에 입력하려고 보니 이미 나이스가 사실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8월 20일에 이렇게 막 나이스에 등록을 했어요. 이미 2학기가 됐는데. 그러면 나이스에서는 학기 정보 2학기로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자동 인식해서 이게 1학기 상이라고 생각 못하고 2학기 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1학기 상에 대한 거를 하나 나는 받았어. 나중에 고2 때 이거 적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2학기에 또 다른 상을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이게
네, 2학기 상이 두 개가 이제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그 수상에는 학기가 어느 학기인지가 기재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혹시 우리 학교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늦게 시상하는 경우, 대회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내년에도 있다면, 지금 학기가 1학기인지 2학기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이스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체상 입력 안 하고요. 자, 저희 수상에 관련된 거는 학급별 수상 조회나 이제 출력에서 항목별 조회에서 수상 경력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탁 교육이나 또는 전입을 왔는데 전출교에서 대회를 치르고 상장을 받기 전에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학적에서 빠져서 기록을 못해요. 그래서 공문으로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학급별 수상 계획에 수상 관리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입력하냐면 네, 수상으로 가시면 일반적으로는 수상대장 관리 여기에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위탁학교에서 상을 받았거나 또는 전출교에서 누락된 상을 입력할 때는 학급별 수상 관리에서 입력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는 여기 수여 기관을 다른 뭐 예를 들어 샛별중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상대상 관리에서는 우리 학교가 자동으로 교장선생님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학급별 수상 등록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대안학교 기관이나 위탁기관이나 전출교 기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시면 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단체상인데 개인상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우선 팀을 이뤘어요. 자, 팀을 이뤘다면 반드시 네, 단체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개인 수상대장 등록에서 여기서 단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홍길동의 일명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 아이들을 학생 추가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게 단체상과 개인상의 차이는 뭐냐면 자, 단체상은 이렇게 뭐뭐에 한 명 이렇게 돼 있고 상장 번호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번호만 나가는 거고요. 자, 개인상은 아이들 각각 상장 번호가 다르게 나갑니다. 근데 단체상 팀을 이루었다면 이 팀에게 상을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번호가 하나만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요. 학급별 수상 조회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아까 팀을 이룬 1번하고 3번 아이가 한 팀이에요. 상장 번호가 하나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개인별로 받은 상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를 확인하다 보면 가끔 단체상은 결제 대상 아님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뜨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의를 하신다면 네, 이상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는 잘 반영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수상 이제 넘어가서 네, 창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체의 경우에도 실제로 참여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도 빠진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이 시간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올해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서 현장체험학습 많이 갔잖아요. 자, 현장체험학습 간 기간 동안에 미참여한 아이들 현장체험학습 안 가고 자, 별도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아이들이 있다. 그럼 그 아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안 간 거니까 현장 체험 학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한 내용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네, 현장 체험 학습은 뭐 7시간이에요. 그러면 일반 간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 7시간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가지 않은 아이들은 그 계획에 있어서 뭐 4시간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 4시간 이 내용을 누가 기록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수시간 반영 누르면 원래 얘가 이제 누가 시간이랑 안 맞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수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탭에서도 쓸 수 있고요. 한 명씩. 자, 그리고
학생부 자료 기록에서 모든 아이들을 한 번에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자, 자율활동 누가 기록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썼을 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진로도 아니면 학생부 자료 기록에 가셔서 아예 자율활동 전체 아이들을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쓰면 중복되는 내용도 사실은 한 번에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도 이 누가 시간과 이수 시간이 틀릴 경우에 검증에서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누가 시간이랑 여기에 써 있는 이수 시간이랑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율활동이 떠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5, 6교시 결시, 얘가 결시한 내용들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행사가 5, 6교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1, 2교시에 이루어졌는지 뭐 이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얘가 결시가 되어 있는 시간에 입력돼 있다. 그러면은 삭제해서 누가 시간이랑 이수 시간을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동아리 활동 부서별 이수 시간 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자, 이 탭에 가보시면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부서별로 나와 있지만 전체를 한 채로 조회를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동아리 업무 담당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처럼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이수 시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시간 제대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탁구반의 이수 시간 기준 숫자를 클릭하면 제대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13시간인데 뭐 어느 날이 좀 누락됐다. 그럼 누락된 날짜를 알려주면 이 탁구반 선생님이 수정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수 시간 조회를 클릭하면 저는 아직 안 해놔서 안 뜨는데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잠깐 확대해 드릴게요. 자, 학년 반 번호 성명 아이들의 이름이 뜨고요. 자, 누가 기록 이수 시간이나 학생부 이수 시간 그러니까 누가 기록의 시간과 학생부 이수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규 뭐 예를 들어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것도 하나의 반이기 때문에 쭉 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반에 있는 A라는 아이가 B의 아이가 탁구반인데 이 아이들을 두 반에 계속 둘 수가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한 명을 옮겨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잠깐 나옵니다. 자, 여기 내용이죠. 자,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할 경우, 자, 학생의 이제 1학기,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동아리에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추가로 다음 옮기는 동아리에도 이제 편성을 둘 다 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A 동아리, B 동아리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동아리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다. 그럼 어제까지 내용은 A 동아리 이전 학기 A 동아리에 뭐 누화 기록이나 이제 특기 사항이 써 있어야 되고요. 오늘부터는 B 동아리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아마 누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이수 시간은 자동 계산이 되지 않아요. 아마 두 개 다 자동 계산하면 둘 다 출결이 이상이 없으면 쭉 1년께 뜰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뭐 한 학기도 마찬가지지만 1년이 뜨면 이 아이만 그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동으로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율 동아리를 입력하는 방법. 자, 자율 동아리는 1년에 한 개씩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를 하나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 자율 동아리를 한 2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너는 어떤 자율 동아리를 학생부에 기재해 줄까라는 뭐 서류를 받든지 뭐 희망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 동아리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자율 동아리의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한 자율 동아리 입력하고 싶어요, 선생님라고 희망 이제 서류를 냈다면 자, 여기 자율 동아리로 들어가셔서 이 선생님이 하셔야겠죠. 또래 상담반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기에 학생부 반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2개의 동아리 중에 또래 상담반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요. 네, 나중에 만약에 와가지고 다음날 와도 선생님 저 이거 말고 이걸로 바꿀게요 하면은 여기 선생님은 학생부 반영 취소하시고 얘가 다시 가기로 했던 그 동아리에서 학생부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입 온 아이 중에 전출교에서 했던 우리 학교에서 한 거 말고 전출교에서 한 동아리 활동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 기록 담임용에 들어가셔서 자율동아리 학생부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전출입 내용은 없지만 자, 우리 학교 거는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전출교에서 쓴 내용은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활성화된 학생부 반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출교 걸 반영한다고 아이가 희망한다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전출교 여기 활성화된 것 중에 고르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거는 반드시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별 부서 기록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꼭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입력 범위 정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누락된 봉사활동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는 외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 포털 앞에 별표 뜨잖아요. 별표 뜨는 거 2월까지 꼭 확인하셔서 네,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활동 내용에 기관명 같은 거 불가능한 내용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이 봉사활동 너무 열심히 뭐 이런 내용들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결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자율활동도 확인이 됐지만 출결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들어가면 확인 필요가 뜨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아이의 출결 내용이 쭉 뜹니다. 그러면 얘가 7월 12일 화요일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넣었는데 7월 12일에 질병 결석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 입력된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 필요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근데 예를 들어 학기 1년, 한 학기 내내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시작일이 뭐 3월인데 종료일이 7일이에요. 그래도 확인 필요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내가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날짜 기간에 뭐 예를 들어 그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확인 필요라는 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창체에서 입력할 수 없는 창체들은 교장선생님 승인 없이 학교에 허락 없이 혼자 마음대로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입력해주세요. 자, 이런 경우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최주관. 자, 요즘은 뭐 교육청에서만 주최주관하는 행사들도 있지만 그 다른 우리 소속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에서 그 교육청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주최 주관기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에서 실시한 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이 3가지가 맞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창체는 무조건 요거 3가지만 확인해 보고 입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기록, 창체 누가기록은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이스 누가기록을 하기로 정했다, 그럼 반드시 나이스 하셔야 되고 뭐 다른 방법을 하겠다, 반드시 다 그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수 시간, 누가 시간 검증 안 되니까 반드시 꼭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 아까 자율활동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임원의 임기 기간은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인데 누락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나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뭐 놓쳐도 다음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글자 수가 초과돼가지고 내년에 발견했을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되게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그 임명 명단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검토할 때 그 아이들 가지고 학년에서 같이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는 네, 0시간인 아이들 특기사항 입력해야 되고요. 모든 학생은 기재해야 합니다. 자, 봉사활동은 수업 시간과 네, 봉사 시간을 합산해서 총 8시간 넘어갈 수 없죠. 네, 봉추위 해도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해도 8시간을 초과해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봉사활동 운영 계획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봉사활동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정할 수 없는 봉사활동과 인정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여기 교육과정 외 학교 스포츠 클럽. 올해 그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학교 활동들이 많이 증가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스포츠 활동 뭐 리그전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 할 경우에 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말고 그 외의 활동 시간, 뭐 점심시간, 아침 뭐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에서 관리를 하죠. 이 관리를 이렇게 쭉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이거를 또 담임 선생님들이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활동이 있다면. 여기 학생 생활에 학교 스포츠 클럽 관리에 가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 학생부 자료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선생님들 혹시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권한을 달라고 담임 선생님도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변경 없음, 변경됨. 이 아이가 변경됐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한번 불러오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체육 스포츠 클럽에서 체육의 스포츠 클럽에서 추가 시간을 입력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해서 네, 다시 정보를 가져오기 하면은 이 아이의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변경됨이 사라져요. 근데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변경됨이라고 뜬다 마지막 이제 뭐 검토하는 과정 중간중간 들어가 보셔서 변경됨이라고 돼 있다면 이거 꼭 다시 정보 가져오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있는 학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모든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서 네, 학교 내에서 확인하셔서 이런 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세특 내용이죠. 과세특은 과세특이나 개인별 세특에 입력을 하는데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영재교육 내용이 있죠. 영재교육. 자, 영재교육은 꺽쇠, 골뱅이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식별자를 써야 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성적의 과세특을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제가 과세특이 아니고 잠시만요. 개세특에 써놨네요. 네, 제가 헷갈려서 개인 세특에 예를 들어 융합 영역이에요. 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썼다면 원래는 그 교과에 써야 돼요. 과학이면 과학. 근데 제가 세팅한 거에 과학이 없어서 여기다 개인 세특에 썼는데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해요. 그럼 학생부에서는 자, 개인별 조회를 누르면 네. 자, 이 아이에 대한 개인 세특 여기에 영재교육원에서 한 1학년 이 내용이 이렇게 뜨죠. 자, 근데 이제 상급 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는 이런 거 체크해서 보내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상급 학교에 영재교육상 제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를 체크를 하면 좀 전에 썼던 내용 국어 밑에 써 있었죠. 자, 국어 밑에 썼던 이 내용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식별자를 빼놓으면 이게 다 공개가 돼요. 저거 체크해도. 자,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고 꼭 써주시고요. 이럴대로 형식 맞춰주시고 발명교육도 이제 해당 과목이 있으면 해당 교과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세특에서 주의해야 될 거 영재교육 식별자 입력하지 않는 경우고 입력해야 되고요. 과목에 쓰셔야 돼요.
관련 교과에 써주셔야 되고요. 자, 방과 후 교육 활동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몇 프로 이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과 후를 썼다면 이제 방과 후 쓰지 않죠. 자, 1학년 같은 경우에 모든 과목 모든 학생의 바특이 써 있어야 되고요. 1시간이라도 들었으면 그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면 되고 0시간이면 0시간에 대해 쓰는 형식에 맞추시면 되고 자, 연계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용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안 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써주셔야 되고 교육부 연계를 하는 학교는 모든 아이들 다 쓰시고 경기도 연계는 학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유학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유학기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수 시간 클릭하면 네, 이 아이의 이수 시간 제대로 체크됐는지 담당 선생님이 제대로 체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회 누르면 이 아이의 이수 시간, 이 진로 탐색을 듣는 아이들의 이수 시간이 쭉 뜹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유학기 활동 영역도 모든 아이들에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학기는 아까 이제 앞에서 자유학기 선생님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독서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독서 활동의 형식은 도서명, 가로, 저자입니다.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해당 교과에 써야 되고요. 없을 경우에만 해당 교과 없을 때면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자, 증빙자료는 아이들이 보관하지만 저희가 얘가 정말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 학년 중에서는 독서 활동이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성적 교과에서 쓰실 때는 성적에 과목별 독서 활동 가셔가지고 아이의 이름 클릭하셔서 이전에 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 쓰실 때는 독서 활동 들어가셔서 이전 독서활동 조회에서 내용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기록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있으면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단순 독후활동 아니라 뭐 토론도 하고 책 읽고 감상문 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캠페인을 했다. 자, 이런 식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자, 그 내용을 도서명 포함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의무는 아니고 뭐뭐 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다. 네, 내용입니다. 자, 네,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력하는 거예요. 저희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생기부를 쓰니까. 자, 그리고 네,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자, 이제 행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발에서는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영역에 썼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창체에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종합 의견에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네, 그 창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대로 붙여넣기는 하면 안 되고요.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날짜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쓰는 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 부분 네, 1, 2, 3, 7은 종합 의견에 쓰잖아요. 그래서 1, 2, 3, 7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는데 만약에 얘가 오늘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 주까지 1, 2, 3호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했어요. 조치를. 그럼 다음 주까지 이행을 했다. 그러면 입력을 유보하는 겁니다. 대신 유보 대장에 기록해서 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또 다른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또는 뭐 작년에 유보를 했는데 올해 학교 폭력도 저질렀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 여기 나오죠.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 폭력. 작년에 저질러서 유보를 해놨는데 이행해서 유보했는데 올해 또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이럴 경우에 이거 작년 거 올해 거 둘 다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이번에 처분받은 것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네, 올해 거예요. 오늘 처분받은 거랑 다음 달에 처분받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거니까 둘 다 올해 학년도에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작년에 유보된 거를 올해 다시 또 학교 폭력이 있어서 둘 다 써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작년에 정정대장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올해 거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학년도 유보된 게 작년. 자, 학년도가 달라요. 올해에 또다시 생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추가 조치된 학교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병기에서 기재하되 자, 조치 일자를 다르게 작년 날짜, 올해 날짜 이렇게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 2, 3호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만 두시고 학교폭력 관련된 그 선생님이 학교폭력 업무를 하신 선생님이 아마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 행발 같은 경우 1학기, 2학기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학교 교육의 계획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선생님이 직접 관찰을 했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 생기부의 그 행발에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A라는 급해가지고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1번 애랑 2번 애를 급하게 1번 거를 2번까지 복사 넣기 해놓고 나중에 수정해야지 라고 하고 수정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번, 2번은 티가 나지만 예를 들어 1번하고 20번 이렇게 고선 붙여넣기 나중에 고칠 거야. 이러다가 안 고쳐요. 자, 이런데 나중에 이게 학년도가 넘어간 다음에 발견됐어요. 고치기가 힘듭니다. 또는 1번과 20번 아이가 바뀌었어요. 잘못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아시니까 좀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1학년 때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3학년 졸업사진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3학년 이 사진으로 교체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이 A 선생님이 담임이다가 B 선생님으로 잠깐 바뀌었다. 다시 A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A, B, A 세 줄로 담임 교사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이 이제 간단 1, 3치 같은 경우는 당해 삭제도 있지만 4, 5, 6 4호 같은 경우 2년 졸업 후 2년 후 삭제도 있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삭제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2와 보조부와 3회 이상 진행 대조 작업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적사항에 학적 용어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미인정 결석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학원수가 지금 이제 3학년 그 입시가 끝나고 또는 뭐 시험이 끝나서 뒤에 선생님 저는 최고 갈 거니까 뭐 예고 갈 거니까 그 학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체험학습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원 수강인 걸 알고 있는데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미인정 결석이기 때문에요. 공교육에서 사교육 받아도 돼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절대 출석 인정이나 기타 결석 이런 걸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해외 어학연수 가거나 미인정 유학 가거나 또는 학칙으로 정한 교회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자, 이런 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결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기재 요령의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에 나오는 개인정보 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가 있어요. 자, 이 동의서를 아이들 졸업식 하기 전에 미리 받으셔서 나이스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무조건 다 동의할 필요는 없고요. 동의할 아이들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은 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네, 어디에서 하냐면 나이스에 가면 진로 지도라는 탭이 있고요. 혹시 없으면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1, 2, 3학년이 다 나와요. 그래서 1, 2학년에서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3학년만 하시면 됩니다. 3학년만 들어가셔서 자, 뜨죠. 그러면 동의한 아이들만 체크해가지고 네, 동의로 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동의가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미동의로 남아있어요. 미동의로 남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반을 다 했어요. 그러면 마감하시면 되겠죠. 담임 선생님들은. 자, 그리고 이거를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전체 마감이랑 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마감 저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서버에서는 네, 이렇게 마감을 다 하면 네, 전체 마감 누를 수 있고요. 승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행발에 써야 되는 영역들 확인하시고 출결의 영역, 학적 특기 사항 영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영역들 1, 2, 3, 7이라는 거. 자, 그리고 졸업 후 2년이 원칙인 것들 4, 5, 6, 8, 5인 거. 단 이제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졸업 때 삭제해 줄 수 있지만 만약 심의 대상이 아닌 아이들은 심의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유예인 아이들이 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유예된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내용이 왔어요. 그러면 유예 취소하고 학교폭력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년에 유예되는데 올해 학교폭력이 발생해가지고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정정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으로 찾기. 자, 여기에서 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검증해 주셔야 되고요. 오류 사용 있으면 네, 인정 오류면 입력하시고 오류 사용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네, 수정하셔야겠죠. 제대로. 네, 이렇게 확인필요 이렇게 뜰 경우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자, 여기 이제 최종 검증 일자를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방학 때도 수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2월 뭐 13일 날 마감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검증도 한번 하시고 마감해 주세요. 뭐 그래서 2월 13일에 마감을 한다. 너무 빠른가요? 네. 좀 한 23일 할까요? 뭐 하여튼 해요. 어쨌든 2월 달에 해요. 이 날짜에. 근데 이게 최종 검증이 예를 들어 1월 5일로 뜬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검증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방학 때도 수정하고 2월 달에도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검증을 안 누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검증 일자로 확인을 해서 아, 이분이 검증을 제대로 다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체 마감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체 마감할 때 이런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런 팝업창에서 여기 학기 말 성적이 더 앞 날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날짜가 떠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부러 틀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학기 말 성적은 성적계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한 때예요. 자, 한 날짜가 8월 6일이죠. 자, 근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생기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을 반영한 날짜예요. 반영한 날짜가 성적 처리한 날짜보다 당연히 뒤에여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이런 거죠. 아마도 자, 성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교과학습 발달상 반영을 했겠죠. 1학기에. 자, 그런데 뭔가 방학 중에 뭔가 틀린 게 발견되고 학기말 성적 처리를 다시 했어요. 8월에 다시 한 거죠. 근데 교과학습 발달 생기부에 반영을 안 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1학기는 특히나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학기 내용에 설마 이게 더 앞날짜, 이게 맞는지, 이게 뒷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마감하시고 이상 없으시면 자, 그리고 네, 학년별로 기한문 상신하시면 되고요. 이상이 없으면 자, 저희가 정정대장 쓸 때는 반드시 사당 결제, 경기도에서는 사당 결제 못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당 결제 해주시고요. 자, 글자 수 나오니까 확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